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은 캄포 도마를 처음 접해보신 건 언제인가요? 혹시 주변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따라서 구매하시진 않으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캄포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캄포에 관한 오해와 진실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리디는 여러가지 원목으로 원목 작품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트리디 또한 캄포 플래툰 도마와 캄포 트레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캄포나무의 한국 명칭은 농나무입니다. 캄포나무는 목재로서 본다면 하드우드에 속하며 하드우드 중에서도 약간 무릇나무 쪽에 속하는 목재인데요. 그럼 캄포 도마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 가지의 이유를 꼽자면 항균 효과, 피톤치드, 멋진 무늬, 그리고 많은 원목의 공급량,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목의 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유에서 뺐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원목의 많은 공급량에는 호주 캄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호주 캄포 도마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캄포 도마가 우리나라에 많이 공급된 배경을 보자면,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캄포 나무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등에서 서식하는 나무인데요. 19세기 호주가 관상용으로 들여와 키웠는데 호주의 기후 조건이 잘 맞았는지 엄청난 번식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호주 전역으로 빠르게 번식이 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린 캄포가 집안을 침환시키는 문제. 두 번째, 나무의 뿌리가 상하수도관을 손상시키는 문제. 세 번째, 캄포 잎에 많이 함유된 탄소 화합물이 물을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 물고기들의 생태계를 망치는 문제. 네 번째, 유칼립투스의 서식지를 빼앗아 코알라의 서식지를 잃게 만드는 문제. 유칼립투스는 코알라의 먹이거든요. 코알라 참 귀엽죠? 대략 나온 정의는 이 정도이고요. 동물이 먹고 먼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증명이 되지 않았기에 이유 중에서는 뺐습니다. 어쨌든 호주는 이런 상황이 되자 벌목을 장려하고 극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벌목을 시행하는데요. 그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수출이라는 카드를 쓴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과 중국에 많은 수출이 되었고 단가 또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은 양이 수출이 되었던 것이죠. 저렴한 자재값과 항균 효과, 피톤치드에 따른 캄포의 인기 덕에 제작자 입장에서는 많은 매력으로 다가왔고 큰 업체, 작은 업체 할 거 없이 많은 곳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죠. 물론 호주 캄포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호주산 캄포의 품질이 뛰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호주 캄포 도마가 호주에서 많이 사용하다가 인기가 있어서 우리나라로 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캄포 도마를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저렴한 자재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캄포 도마가 엄청 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렴한 자재값이라고 해도 원목들 중에 가장 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캄포 원목을 구매해서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예쁘게 사용할 도마로 제작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이 버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땔감. 그렇기 때문에 원목을 사오더라도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별의 폭을 늘려서 이모저모 다 사용한다면 도마 가격은 낮아지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호주 캄포를 많이 사용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도마 위에 많이 오르고 내린 캄포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캄포 나무로 증류하여 얻어진 에센셜 오일을 붙이면 하얀색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장내입니다. 장내는 방향제, 방부제 등 약재로 사용되는데요. 캄포 도마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올랐던 물파스의 성분 중 하나도 바로 캄포입니다. 그래서 캄포 도마를 사용하면 몸에 해롭다, 독성이 있다, 이런 뜨거운 공방도 있었죠. 보통 캄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품들은 바르는 약품입니다. 캄포에 대한 중독 사례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캄포 덩어리나 조각들을 먹고 문제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농축된 것을 몸으로 이입시켰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었고, 이것은 성인이 먹어도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camphor도마에는 그 성분 자체가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거니와 저런 사례들로 인해 camphor 나무 자체가 장내 성분을 농축시킨 물질과 비교해서 생각하고 결부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camphor 나무의 여러 성분들이 오랜 건조 과정에서도 많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의 예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로마부터 본다면 camphor와 비슷한 유사한 물질도 있습니다. 아로마는 차로 마시거나 향을 맡는 물질로 사용하기도 하죠. 결론은 적당량의 함유 성분은 인체에 무해할 뿐더러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amphor의 그런 성분은 미생물을 서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다는 이야기죠. 좀 더 정확한 실험 결과들이 학술지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능력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정확한 학술지에 거론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camphor 나무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멋진 목재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칼질하는 도마로서는 강한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무른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도마로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불안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다른 원목을 선택하세요. 현재 제약되고 있는 도마의 원목은 좋은 원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지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걸 사용하려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원목 도마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이 쓰는 도마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도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취향이 있고 특성이 있듯 매일 쓰는 도마 또한 자신에게 맞추는 중요한 물건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공방이나 매장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영상에는 또다시 좋은 작품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